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또 시작인가요?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급변동성은 조금 안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부활절 연휴 후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기술주에 대한 우려들이 불거졌고 중국의 무역 보호 조치가, 보복 조치가 일부 시행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0% 하락이라는 소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걸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대로 들어갔다는 거고, 다우나 S&P도 200일 선을 밑돌았다. 이제 중기적인 상승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2월 초 기억하시겠지만 주가가 급락할 때 한 10%가 훼손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는 그걸 빠르게 메웠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주는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부담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한 10년 동안 누적돼서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이 좀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라고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죽지 않는다. 폭포처럼 쏟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또 좀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심리의 훼손, 큰 틀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올랐다가 이제 조금 밀려서 끝났고요. 야간 선물 1.2% 하락했습니다. 미증시 하락분에 비하면 우리 야간 선물 하락은 양호한 거죠. 다우가 1.9%, 나스닥이 2.7%나 급락했는데요. 예. 자, 또 뉴욕 증시 급락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 논의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신호들 감지하고요. 방향성 잡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러게요. 상승 출발했지만 이제 끝까지 지키느냐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역시 뉴욕 증시 상황을 봐야겠다 이런 심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매도였고 외국인들 매도가 2월에 2조 5천억 순매도, 3월에도 7,500억 순매도이어서 수급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뉴욕 증시가 또 덜커덩해서 그 얘기를 좀 보고 네. 또 국내 증시 수급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좀 불편한 그렇죠. 네, 아침인데요. 차트 보신 분들은 지금 S&P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S&P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기술적 분석에 목매달고 이제 시장을 볼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렇다라 그래서 무시하고 볼 수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참고할 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고를 때 전 재무제표를 주로 봅니다만, 네. 어닝 데이터 쪽으로 예측 데이터를 많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지표들을 제일 먼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시장에서 그쪽으로 많이들 보면은 그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두 달이요? 네. 지금 보여지네요. 저 S&P 기준으로 한번 보죠.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2월에 급락했었던 그 저점 포인트를 다시 밀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사실 전저점 이탈이네. 네. 그럼 이거는 매도 신호인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시각들 충분히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경계하는 시그널들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안내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시장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무시할 수도 없는 이슈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불편함은 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의 상당 부분 근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케이스에서는 쫓기는 입장이 되니까 주식이 쫓겨서 주식을 하면은 사실 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안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한 2월달 장 빠질 때 사실 뭐라 그랬어요? 금리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 금리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 채권 10년물이 2.73% 나오니까 뭐 3% 넘네 만에 이 얘기 하던 때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어쩌죠? 라는 부분으로 우려했었던 시각들을 얘기할 때 이거는 뭐 절대 고민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면 받아라. 라는 의견을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대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달러도 지금 90 턱걸이 하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달러 약세 머물고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금리하고 달러가로만 보면 지금이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제일 많이 뉴스에서 들으시는 게 아마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실 테니까 미국이 일단 철강하고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죠. 128개 항목에 대해서 특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맞불을 좀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뭐 전면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중국은 전면전이라고 보긴 어렵고 미국이 실시하려는 전면전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 정면 충돌까지는 아닐 거야. 치킨런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뭐 두려워하고 있는 그림인 건 맞지만 꽝 하고 부딪히진 않을 거야 라는 부분들을 여전히 좀 믿고 싶은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목인데요. 가장 경계하는 뉴스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의 크래시를 갖고 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소위 주도주가 깨졌다는 겁니다. 뺑이 깨졌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해석하고 있는 뺑 데이터의 출발은 애플입니다. 인터플렉스 주가 보셔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뭐 BH 주가 보셔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핸드셋 부품주들이 지금 뭐 뚝뚝 분질러져 나가고 있어요. 그 뺑 데이터의 크래시 출발은 애플이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아이폰 X가 혁신성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아 라는 우려들을 많이 했지만 이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니까 사실 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부분으로 가이던스가 떨어진 거고 가이던스 떨어지는 구간에 애플 주가가 녹기 시작한 거고 애플 주가 녹고 있는 구간에 관련된 뭐 반도체 이 낸드 스팟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스팟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뺑 주가의 우려의 출발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의 상징성이 있고 뺑 이 기업들 중에서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상대 강도가 부러지는 그림이 나왔고 뒤이어서 페이스북이 딜리트 페이스북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노이즈가 좀 심하게 나왔고 테슬라가 요즘 뭐 파산 관련된 뭐 노이즈도 좀 뭐 과한 예측이기는 한데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사실이니까요. 아마존이 요즘 뭐 연일 트럼프한테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유통 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여러 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으로 보는 이유는 뭐 이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좀 비쌌지 뭐라고 보는 우려의 시각들도 이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위 주도주라고 읽었던 시장에서 이 부분이 녹다 보니까 좀 우려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분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데이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중국을 두드려 잡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요. 뭐 도표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잖아요. 누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이 순서대로 내둔 건데 누구를 두드려 잡아야 되겠어요?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잖아요. 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까지만 잡고, 예, 한국은 안 잡았으면 좋겠네요. 예. 한국 잡으려면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포커스 맞추는 쪽은 중국이 당연합니다. 확연해요. 예. 네. 그러면 중국을 두드려 잡으면 중국이 이제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G2라고 부르는 미국 대 중국이니까 얘네들도 밟으면 꿈틀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나온 이 보복관세, 특별관세 쪽은 꿈틀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이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꿈틀한 정도도 아니죠, 그죠? 그죠.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맞짱 뜨자고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근데 지금 옆을 보시게 되면 맞짱을 딱 뜨게 되면 미국도 일부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고 계신 건데 미국도 중국에다 갖다 파는 물건들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농산물도 있고요, 뭐 항공기도 있고요, 뭐 보잉 주가가 이 무역 데이터 노이즈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뭐 대북 이슈도 지나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지나고 나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습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증시에서 많이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근데 지금 지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의 탄성이 훅 떨어졌고 재미가 일단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사실 트럼프 입에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입이라는 게 도저히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역 마찰 노이즈가 떨어졌다가 또 훅 올라왔다가 뭐 떨어지면 반등 나왔다가 이런 그림의 반복적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 열연가로 보면은 무역 마찰의 현 주소가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이 열연 스팟 가격들은 뭐 열연, 냉연, 철근 뭐 할 거 없이 일단 방향은 하방입니다. 상당 부분 많이 꺾였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미국의 열연 내수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뭘 뜻하겠느냐? 왜 철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맨 처음 때려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철강 노동자들하고 사진 한 장을 꼭 찍어야 했고요. 철강 노동자들을 대표성으로 떴던 건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두드려 잡으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가동률이 올라오고 미국 내부에서의 열연 내수가가 크게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대신 일부의 그늘지는 쪽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일부 절실하게 필요한 업종에서 이 액션이 나간 거고 이 이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을 시장에서 무리하게 뺏으려고 하다가는 같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면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뭐 또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상황들을 쭉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눈치를 보죠. 그러게요.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네, 외국인 수급이 사실 눈치를 보는 거고 뭐 사실 3월 달에 외국인 매도 2월보다는 많이 잦아졌잖아요. 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결정하니까 매수를 찍어줄까. 어제 사실 외국인 매도가 큰 건 아니었어요. 외국인 매도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벼워진 증시니까 들어 올리는 시점도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 데이터는 이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이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 나올 텐데 오히려 실적이 빨리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견조하네 라는 쪽을 증명해주면 너무 가볍게 많이 빠졌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안전판은 여전히 저는 뭐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튀면 시장 어려워집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하고 달러가 상당 부분 따로 놀았고 최근 금리단이 하방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가 여차하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제 원달러가 급락을 했죠. 뭐 3년 4개월 내 최저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수출주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으로 읽었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크게 훼손된
다음날 아침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정면 충돌의 리스크보다는 그러면 뚫릴 수 있는 대안 구멍은 어딘가라는 쪽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미증시 급락 상황부터 진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정말 금리의 추세라든지 컨센서스라든지 미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뭐 이런 예측 가능한 시그널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만 쳐다보니까 예, 눈 아프죠. 굉장히 그 심정적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두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좀 하락 멈춰지기를 좀 바라는 방향이고 그게 안 되면 뭐 사실 뭐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고. 네. 자,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 가운데 여러 가지를 봤고 그나마 이제 우리 그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3월 수출 데이터들도 잘 나왔는데 네.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뭐 표현들을 뭐 하면서 원화 강세가 진행이 지금 가파르게 되고 네.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부담인데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일까 도움이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잠깐 더 뭐 환율의 내면 합의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여지는 데이터는 원달러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수출 데이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집에서 엄마가 이제 아들 성적표 받아보면은 국영수서부터 쳐다보는 것, 영수부터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쳐다보는 게 수출 데이터입니다. 우리 땅덩이도 좁고요, 인구도 뭐 작고 우리가 내수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데이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과값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3월 수출이 YOY 값으로 6.1%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만 딱 놓고 보시면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꺾였네. 좀만 더 둔화되면은 로스 찍겠네. 뭐 이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지나간 데이터긴 합니다만 같이 읽어보죠. 16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가가 저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서부터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화학 제품이나 정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단가 개선을 만들어줬겠죠. 그 시점서부터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년도 중반서부터 드라마틱한 반도체 가격의 더블 이 랠리가 있었죠. 그 부분이 쭉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작년 하반기까지 견조한 데이터들을 뭐 유가도 반도체가도 뭐 이런 부분들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낮은 기저효과를 깔고 굉장히 높은 이 수출 데이터 YOY 상승률을 만들어 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틱한 이 플러스 정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네. 줄었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꺾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죠. 아직 마이너스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직 견조한 데이터인 거는 아직은 맞는데 그림만 놓고 보면 아 꺾였네. 좋은 정도가 줄기 시작하네 라고 일단 읽으실 거예요. 그 두 번째 쏠려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하네 라는 부분도 똑같이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그림을 보면서 뭐 피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단가 효과가 남았지 물량값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마저 꺾이면 소위 뭐 반도체 지금 물려있는 반도체나 포커스 맞춰져 있는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단가가 빠지면 수출 데이터가 급속도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 일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호재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썩 나쁘지 않은 수출 데이터인데 예전처럼 수출 데이터 발표하고 시장에서 온기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 보고 있으니까 뭐 소위 뭐 반도체가 리드를 하네, 최근 기술주의 리드도 많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들에서 이 플러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대안을 찾거든요. 어제 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업종, 어제 우리 아침 시황에서 한번 찝어냈었던 부분이죠. 양재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드 우려가 떨어지면서 뭐 어제 화장품, 면세점, 뭐 카지노, 뭐 소위 말해서 이 사드 피해주들 쪽으로 일제히 수급이 다 몰려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의 뭐 안전판으로 작용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게 못 막을 거다라는 인식은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안 쪽들이 훨씬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제 유가는 급락했지만 불이가는 또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내에서도 시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견조했었던 뭐 정유 데이터도 어제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고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런 쪽들에서 선별적으로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 마찰 얘기 나오면서 경기 노이즈를 자극하다 보니까 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쪽이 이런 쪽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시장 리드는 사실 지수를 리드하는 힘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기대고 있는 쪽이 뭐 크지 않아서 뭐 시장에 대한 탄력성 우려를 일부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면 충돌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면 계좌를 비운다. 이거는 올라갈 때 귀신같이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고, 그 구간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증시 거래하는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게요. 뭐 늘 이제 우리가 편했던 구간들은 증시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또 좀 힘든다는 게 뭐 주가가 뭐 급락해서가 아니라 판단이 좀 어려운 구간이네요. 네. 예.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는 시장이면은 바이 앤 홀드를 하면 되고요. 쭉 빠지는 시장이면 쉬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등락을 보이는 구간이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상당 부분 마지노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미증시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이 증시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오늘 뭐 하락 출발이야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운봉을 먼저 좀 녹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증시만큼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코너 장영욱의 마켓 시그널로 또 오늘 다가올 시장의 흐름들 미리 예측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